자, 최태민 씨, 바로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의 거짓말 인생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노래 한때 정말 유행했었죠.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를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최태민 씨 인생 짚어보면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손영석 국장님, 네. 오늘 저희가 직원직설 맨 처음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최태민 씨 묘역 어제 저희가 지역을 처음으로 단독 입수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수성채 씨라고 돼 있는데 종친회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는 게 바로 종친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태민 씨 일생을 본다면 물론 본관이 이제 뭐 수성채 씨인데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 정치내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본관 자체도 그렇고 그 성장 과정 있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이 중앙정보부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보고서에 본다면 쭉 일제시대 때 순사하고 그 뒤에 강원도경 경찰하고 이런 또 헌병대에서 문관도 하고 이런 쭉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또 본인은 완전히 부인을 해요. 본인 인터뷰 같은 걸 본다면 본인이 어떤 장사 같은 걸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최순실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본인과 관련된 부분, 이 이름 같은 것도 이제 계속 바꿔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최태민이라는 한 인간의 어떤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94년에 죽었는데 그 전에도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재산이 나는 역삼동 그 집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본다면 상당한 양의 현금이 그 당시에 이미 예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최태민 씨의 말은 그야말로 거짓말을 거의 밥 먹듯이 했던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주인공을 내세운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오늘은 그 영화 포스터를 저희가 한번 패러디를 해봤어요. 자, 최태민, 최순실 부녀를 한번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봤는데 보면은요, 황성준 의원님, 수성최 씨인데 묘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수성최 씨의 그 한자도 다르다고 하거든요. 뭐 지금 뭐 수성채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 종친에서 아니라면 아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최태민 씨 뭐 이름 자체가 뭐 진짜 최 씨인지 그다음에 태민이라는 이름도 여러 번 바뀌고요. 그다음에 뭐 자막에도 하는데 부인이 6명이라는데 그 6명이 누군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맨 처음에 부인이 5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부인이 이렇게 등록된 부인 외에도 또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이름도 뭐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만 최소 7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경력이 확실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이제 조금 약간 근거가 있는 것이 이제 2001년에 합수부가 그러니까 11.6 이후에 2001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11.6 이후에 합수부가 만들었다는 자료 그것이 그래도 약간 근거인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뭐 비공식 문관이다. 그러면 그 비공식 문관이면 문관이 비공식 문관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단초를 잡을 수 있는 거는요. 바로 6.25 때 비공식 문관을 한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가 적당히 섞였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냥 남아있으면은 군대에 끌려가거나 군대가 아니더라도 무슨 지게부대라든지 이런 데 가니까 군하고 줄을 대갖고 적당히 이제 돈 같은 걸 주면서 그 증명서를 갖고 다닌 사람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정보기관 내지는 사찰 스파이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어떤 그 많은 그 중간 정도의 영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 최태민 씨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정보라든지 자기 신분을 세탁하고 감추는데 애초부터 굉장히 능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최태민 씨가 수성채 씨와 관련돼서 한 얘기가 앞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수성채 씨는 보통 이제 그 수나라 숫자를 써서 그 수성채 씨라고 했는데 아까 이 묘지석에는 딸을 숫자예요. 수나라 숫자가 아니에요. 딸 숫자를 썼어요. 또 이분의 관계하시는 분들이 보통 묘비명과 지석 같은 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초로 돌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수성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수성이 아니라 혹시 새로운 수성 우리가 발음만 똑같은 그런 수성채 씨의 원조로 착각하고 있나? 본인이 원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나라 숫자의 수성채 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태민 씨는 다른 숫자예요. 그러면 본이 전혀 다른 개념. 우리가 글자만 한자만 똑같게 우리 읽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당초에 우리가 최태민 씨는 1912년생으로 봤어요. 네, 어제 저희 단독 보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근데 이번에는 18년생이에요. 8년생으로 6년을 쏘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 막. 그렇죠. 왜 그랬을까? 네. 좀 궁금한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자, 또 하나는요. 뭐 지금 거짓말이 하도 많아서요. 정미경 의원님. 용인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불법 매장입니다. 이거 불법 이 매장한 것도 보니까 불법으로 돼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용인시는 왜 이렇게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태까지 그러면 지금 매장된 지가 얼마나 오래였을 텐데 지금까지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서야 취재하고 그러니까 그걸 불법 매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자, 2004년 조성된 고 최태민 부부 합장묘는 미신고됐다 라면서 이렇게 지금 채널A가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이전하라 얘기까지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불법 매장이라면 사실은 그게 어떤 상황이든 다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뭔가 지금까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최태민 묘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것도 묵인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태민 그 합장묘 위에 이제 최태민 붙인 또 이제 합장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인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태민 부부의 합장묘. 최태민 부부의 그것이 합장묘. 이제 불법이다. 미신고 시설이다 하는 것이고 저걸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 같은 걸 이제 막 훼손하고 나무도 잘라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항에서 법을 위반했다라고 빨리 그걸 이제 시정 조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시골에 저도 시골에서 오래 살았지만 보면은 저런 경우가 이제 기존에 묘역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확장해서 막 만들고 이런 경우들 있으면 일일이 그거 그때마다 가서 적발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렇게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발빠르게 내린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나이도 뭐 지금 계속 바뀌었고요. 경력도 지금 애매합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요. 황성준 의원님 보면은 자, 경찰을 쭉 했어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독립운동가로 알려졌는데 바로 최태민은 본인이 일제시대 경찰 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경력들을 봐도 지금 뭐가 맞는 건지. 뭐 굳이 말하면 그 당시에 좀 참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또 대척점이 있는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최태민 씨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확률상으로 볼 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쪽에서 무슨 일제시대 순사든지 순사보든지 이런 계통에 있다가 이제 월남을 해갖고 경찰 계통에 조금 몸을 잡다가 바로 저 대목입니다. 49년 6월부터 이제 6.25 때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비공식 문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일종의 비공식적인 정보 활동 그런 계통하고 연결돼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업을 했다는 것도 좀 약간의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비공식 문관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100% 매일 뭐 9시 출근해갖고 5시 퇴근하는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저거를 하면서 또 무슨 자신의 어떤 이권 사업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이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간판을 당시에, 물론 저런 비공식 문관 계신 분이 순수한 분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자신의 신분이 안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또 상당수가 자신의 사업 이권을 하기 위해서 저런 직함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계통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수상한 묘역도 알고 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과도 가까운 곳으로 알려져서 또다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 세상을 떠나서까지도 이 최 씨 일가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이 묘한 인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